아침의 거품, 몸이 먼저 경고합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병이 안에 거품이 유난히 오래 남아있는 날이 있죠. 어제 뭐 잘못 먹었나 하고 넘기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 콩팥을 지키고 싶다면 바로 그 아침의 거품을 대수롭지 않은 현상으로만 두면 안 됩니다. 우선 오늘 아침부터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아침 소변 거품이 1분 이상 가라앉지 않나요? 둘째, 아침에 얼굴이나 손가락이 유독 붓고 반지가 뻑뻑하게 느껴지나요? 셋째, 아침 식사 후 유난히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지거나 갈증이 심해지나요? 이 셋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아침 루틴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백뇨는 콩팥이 지쳐 있다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예요. 콩팥의 필터가 미세하게 헐거워지면 원래 몸 안에 남아 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되게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왔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서 몇 달, 몇 년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늘 안타까운 순간은 그 조용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피로, 부종, 혈압 상승으로 한꺼번에 밀려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단백뇨와 신장 기능 저하를 관리하는 데서 약을 바꾸기 전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바로 아침 식단과 아침의 수분, 염분 리듬입니다. 즉, 아침이 하루의 콩팥 부담을 결정하는 스위치처럼 작동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희망적인 약속도 드릴 수 있어요. 당신의 검사 수치가 아주 나쁘지 않은 단계라면 아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단백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방향이 바뀌면 몸은 생각보다 성실하게 따라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어요.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이게 단백뇨가 있어 불안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식사 기록을 보니 아침을 거의 커피로만 시작하셨습니다. 공복에 진한 커피, 그리고 바쁜 날에는 빵이나 과자 1~2개. 점심과 저녁은 오히려 건강하게 드시려고 애쓰셨는데도 아침이 매일 콩팥을 흔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분께 거창한 식단표를 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아침 10분만 콩팥을 안심시키는 식사로 바꿔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수분, 자극 줄이기, 단백질은 과하지 않게 나눠서 그리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 한 달 뒤 그분은 수치가 완벽해진 건 아니었지만 부종이 줄고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덜해졌다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다시 확신했죠. 아침은 작지만 강력한 치료의 시작점이라는 걸요. 콩팥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콩팥은 아주 섬세한 정수기 필터 같은 존재입니다. 밤새 물이 적게 들어오면 필터는 더 농축된 찌꺼기를 걸러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아침에 갑자기 자극적인 음식, 짠 음식에 공복 카페인 혹은 한꺼번에 많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필터가 우르르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아침을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으로 시작하면 필터는 안정적으로 하루를 버틸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혹시 콩팥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에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거나 반대로 기력 보충이라며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고 있지 않나요? 이 2가지가 모두 단백뇨 관리에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분배하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단백질보다 더 먼저 줄여야 하는 건 의외로 소금이 아니라 가공의 형태일 때도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장 살리는 아침 식단 탑5를 하나씩 짚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냥 메뉴만 나열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식단이 단백뇨와 연결되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예외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 3가지를 함께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침 단백질 분배 비율과 소금보다 더 위험한 숨은 조합을 공개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한 번의 눌림이 당신이 내일 아침을 다시 떠올리는 작은 약속이 되거든요. 이제 섹션 2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공복 자극부터 당신의 아침을 안전하게 바꾸는 첫 단추를 같이 끼워 볼게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콩팥은 이미 밤샘 근무를 마친 상태예요. 밤 동안 우리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죠. 그래서 혈액은 조금 더 진해지고 소변은 더 농축됩니다. 콩팥은 그 농축된 상태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필터를 더 촘촘히 쓰게 돼요. 바로 이때 아침 첫 자극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가 단백뇨와 혈압, 부종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공복 자극을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공복 카페인 진한 커피 에너지 음료. 둘째, 공복 고염분, 김치 플러스 라면 국물, 장아찌, 젓갈, 즉석국. 셋째, 공복 고당분, 달달한 빵, 과자, 시리얼, 과일 주스. 이 3가지는 하나만 해도 콩팥을 흔들 수 있는데 실제로는 2-3가지가 한꺼번에 묶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복에 믹스커피 한 잔과 달달한 빵, 혹은 간단히 먹는다며 라면 국물까지 다 마시는 아침. 몸은 편한 것 같아도 콩팥 입장에서는 밤새 지친 필터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는 그림이 됩니다. 여기서 쉬운 과학, 사실 하나만 잡아볼게요. 공복에 염분이 많이 들어오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서 몸은 물을 붙잡으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오르거나 몸이 붓는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콩팥은 그 변화에 즉각 반응하면서 필터 압력이 달라집니다. 필터 압력이 흔들리면 단백질이 새어나올 가능성도 커져요. 그래서 단백뇨를 관리할 때 의사들이 혈압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뇨는 콩팥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압력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는 반전 포인트가 있어요. 소금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서 소금을 줄이려고 간을 싱겁게 하면서도 가공식품은 그대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가공식품은 단순히 나트륨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인산염인, 첨가물, 농축된 조미 성분이 함께 들어오면서 몸의 대사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포스포러스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는데 가공식품에 있는 흡수가 잘 돼서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짠맛이라도 집에서 국간장 한두 방울 넣어 만든 맑은 국과 즉석국, 컵국의 자극은 몸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은 공복에 과일 주스는 건강하다라는 믿음입니다. 과일 자체는 좋지만 주스는 섬유질이 줄고 당이 빠르게 흡수되기 쉬워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크게 반응하고 그 과정이 혈관과 신장 미세혈류의 리듬을 흔들 수 있습니다. 단백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혈당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라면 더 그렇죠.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 지점도 하나 짚고 갈게요. 신장 보호를 위해 단백질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 는 여전히 사람마다 다르고 전문가들 의견도 조금씩 갈립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단백질을 줄이는 방향을 권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무조건 줄이면 근육이 빠져서 노후 기능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중년 이후,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두 관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백질을 무작정 줄이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혈당과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결국 콩팥에도 악영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백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콩팥이 편한 방식으로 먹는 법, 즉 분배와 질, 그리고 함께 먹는 조합을 설계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빨리 힘내려고 먹는 그 음식이 혹시 콩팥에게는 가장 힘든 첫 출근이 되지는 않나요? 이제부터는 해결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섹션 3에서는 탑5 아침 식단을 단순 메뉴가 아니라 왜 이 조합이 단백뇨를 흔들지 않고 오히려 안정시키는지 순서까지 포함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당신이 당장 내일부터 적용할 수 있는 아침 3단계도 함께 드릴게요. 계속 함께 가볼까요? 이제부터 당신이 가장 기다리던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장 살리는 아침 식단 탑5. 그런데 저는 오늘 메뉴를 먼저 펼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음식도 어떤 순서로, 어떤 속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콩팥과 혈관이 받는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침을 바꾸려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이 순서를 몸에 익히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우선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 잡아볼게요. 아침 식사 직후에는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크게 반응하고 그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혈관이 긴장할 수 있어요.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르거나 떨어지면 콩팥 필터에 걸리는 압력도 바뀝니다. 단백뇨는 바로 그 필터 압력의 흔들림과 깊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은 얼마나 건강한 음식을 먹었느냐보다 얼마나 흔들리지 않게 먹었느냐가 먼저가 됩니다. 또 그렇다면 당신이 내일부터 딱 적용할 수 있는 아침 3단계를 드릴게요. 첫 단계는 따뜻한 시작입니다. 기상 후 10분에서 20분 안에 미지근한 물을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2모금에서 4모금으로 천천히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분 보충이 아니에요. 밤새 농축된 혈액에 물이 아주 부드럽게 섞이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놀라지 않게 움직일 시간을 줍니다. 여기서 놀라운 포인트 하나.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이 더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묻는데 실제로는 양보다 속도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몸은 갑자기 균형을 맞추느라 호르몬과 혈류를 크게 조절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적은 양을 천천히 일정하게 넣어주면 콩팥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계는 먼저 단백질이 아니라 섬유질입니다. 아침에 단백질부터 확 넣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단백뇨가 있거나 혈압이 흔들리는 분들에겐 차라리 먼저 야채나 해조류처럼 섬유질이 있는 한두 입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 몇 조각, 데친 브로콜리 한 줌, 김이나 미역국의 건더기처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혈당과 혈관 반응을 부드럽게 해서 콩팥 필터에 걸리는 압력을 급격히 올리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양은 작게입니다. 한국식 아침의 핵심 탄수화물은 밥, 죽, 빵이죠. 그런데 단백뇨 관리에서 위험한 순간은 탄수화물을 편하다고 먼저 크게 먹는 것입니다. 흰죽, 흰빵, 달달한 시리얼은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혈당은 부드럽지 않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맞는 원칙은 이겁니다.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그리고 가능하면 정제된 형태보다 덜 정제된 형태로, 양은 배를 채우기 위한 한 덩어리가 아니라 마무리용으로 작게. 자, 여기까지가 톱5가 먹히는 순서입니다. 이제 이 순서 위에 탑5 아침 식단을 올려볼게요. 오늘은 5가지를 한 번에 다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당신의 생활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 먼저 고르면 됩니다. 탑 1. 미지근한 물 2모금에서 4모금 플러스 따뜻한 미역국 건더기 위주. 플러스 밥 한 공기 이하 미역국은 짠맛만 조절하면 아침에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섬유질과 미네랄로 리듬을 잡기 좋습니다. 단, 국물은 많이 마시지 말고 건더기를 먼저 드세요. 순서를 기억해요. 건더기 먼저, 밥은 나중에. 탑 2. 삶은 달걀 1개 플러스 오이 슬래시 토마토 몇 조각 플러스 통곡물 토스트. 2분의 1장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있어요. 달걀은 단백질이라 콩팥에 안 좋다고 무조건 피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장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다면 양을 지키고 나눠 먹고 가공육과 함께 먹지 않는 것, 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달걀 2개에서 3개를 한 번에 드시는 게 문제이지.
책 한 개를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건 오히려 아침 혈당 폭을 줄여주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탑 3. 두부반 모 플러스 김, 구운, 김, 플러스 데친 채소, 한 줌 플러스 밥 3분의 1에서 2분의 1 공기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쉬워서 어르신 아침에 잘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쟁이 하나 있죠. 콩, 대두. 단백질이 신장에 더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고 결국 총 단백질량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마다 신장 기능, 혈액 검사, 칼륨인, 근육량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는 두부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공육보다 훨씬 깔끔한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짠 반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이라는 점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쯤에서 당신에게 작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아침은 배를 채우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콩팥을 안심시키는 시간인가요? 지금부터가 중간 후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탑5를 따라하면서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좋은 식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쁜 한 가지를 같이 얹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채소를 먹고도 공복 커피를 먼저 들이키는 경우, 미역국을 먹고도 김치를 많이 곁들이는 경우, 달걀을 먹고도 햄이나 소시지를 함께 먹는 경우, 콩팥은 총합을 봅니다. 하나가 좋다고 다른 하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탑4, 플레인 요거트, 무가당, 소량 플러스 견과류, 5에서 7알 플러스 블루베리, 한 줌 이건 혈당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진 분들은 칼륨인의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트는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소량으로 시작하고 검사 수치와 함께 조절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탑5, 귀리죽, 물개, 플러스 달걀 반개 또는 흰살 생선 소량 플러스 데친 채소 죽을 좋아하신다면 흰쌀죽보다 귀리처럼 섬유질이 있는 형태가 혈당을 덜 흔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대해 단백질을 아주 소량만 곁들여 긴 시간 안정을 만들고 채소를 앞에 둬서 순서를 지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뭘 먹어도 거품이 생기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식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혈압, 혈당, 염증, 약물, 수면, 스트레스가 함께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섹션에서는 단백뇨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기준, 즉 아침에 무엇을 더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빼야 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숨은 염분과 가공의 함정을 아주 쉽게 구분하는 법도 함께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탑5를 읽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불안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미역국도 먹고 두부도 먹는데 왜 단백뇨는 그대로지? 그럴 때 대부분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좋은 것을 더하는 속도가 나쁜 것을 빼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에요. 콩팥은 칭찬을 천천히 받고 부담은 즉시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식단을 바꾸기 전에 먼저 빼야 하는 것부터 아주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단백뇨는 콩팥 필터가 손상되었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필터에 걸리는 압력이 올라가거나 변동이 커질 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침은 밤새 농축된 상태에서 시작하니 작은 자극도 압력을 크게 흔들 수 있죠. 그래서 아침에 빼기는 곧 압력의 흔들림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자, 아침에 먼저 빼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공복 커피를 첫 순서에서 빼세요. 커피 자체가 절대 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논쟁도 있어요. 어떤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단백뇨가 있거나 혈압이 쉽게 오르는 분들에겐 공복의 진한 카페인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깨우면서 심장 박동과 혈관 긴장을 올리고 그 순간 콩팥 필터 압력도 덩달아 흔들릴 수 있어요. 여기서 반전 포인트 하나.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물은 못 마셔도 커피는 잘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건 몸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극에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놀라는 거죠. 해법은 간단해요.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 2모금에서 4모금 한두 입이라도 음식, 특히 섬유질이나 단백질. 그 다음 커피. 이 순서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둘째, 국물을 빼고 건더기를 남기세요. 한국인의 아침은 국이 너무 익숙합니다. 미역국, 된장국, 북엇국 다 좋아요. 제일 문제는 국 자체가 아니라 국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국물은 생각보다 나트륨이 농축되어 있고 특히 간을 약하게 했다고 느껴도 국물을 여러 숟갈 떠먹으면 총량이 커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디테일. 나트륨은 꼭 짠맛으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물은 뜨거울수록 짠맛이 덜 느껴져요. 그래서 싱거운 줄 알고 더 마시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부터 몸은 물을 붙잡는 모드로 들어가고 오후 붓기나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국은 먹되 건더기 먼저. 국물은 맛만 보고 가능한 한 적게. 이건 단백뇨 관리에서 아주 현실적인 타협입니다. 셋째, 가공 단백질을 빼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맛살.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나트륨, 인산염, 첨가물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뇨가 있는 분들에겐 이 조합이 가장 위험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지점은 비교적 의견이 일치합니다. 신장 보호에서 중요한 건 단백질의 질과 동반 물질이라는 점이에요. 같은 단백질이라도 달걀, 두부, 흰살 생선처럼 덜 가공된 형태가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단백질을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공의 소금과 첨가물을 같이 드시는 건가요? 여기서 한 번 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숨은 함정 3종 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탑5를 먹어도 효과가 덜한 이유가 되기 쉬워요. 첫 번째 함정, 김치 플러스 국 플러스 밥의 삼각형. 김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국까지 있는 아침에 김치까지 많이 곁들이면 나트륨이 겹치면서 압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김치를 완전히 끊기가 아니라 양을 줄이고 물에 한번 헹궈 먹거나 무염에 가까운 채소 반찬으로 일부 교체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 건강해 보이는 시리얼 플러스 우유 시리얼은 당과 나트륨이 꽤 들어있는 제품이 많고 우유는 사람에 따라 인과 칼륨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단백뇨가 있는 분이 아침에 이 조합을 빠르게 먹으면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간편함, 이 콩팥에게는 급격함이 될 수 있죠. 세 번째 함정, 빵 한 조각이 아니라 빵 플러스 잼 플러스 커피, 빵 자체가 절대 금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잼과 달달한 커피가 합쳐지면 혈당 급상승이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빵을 드신다면 통곡물 2분의 1장, 단백질 달걀 1개나 두부, 채소 한두 입을 앞에 두고 순서를 지키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빼기입니다. 이제 당신의 머릿속이 조금 정리될 거예요. 좋은 식단은 메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따뜻한 시작 화살표 섬유질로 완충 화살표 단백질은 소량 분배 화살표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소량. 그리고 그 구조 위에서 공복 자극 커피, 국물 과다, 가공 단백질만 먼저 빼도 단백뇨가 흔들리는 폭이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 외에서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단백질을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단백뇨가 줄어드나요? 여기서 제가 분배 비율과 하루 총량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근육을 지키면서 콩팥을 덜 흔드는 방법, 즉 줄이는 게 아니라 나누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단백질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단백뇨가 줄어드나요?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단백뇨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양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콩팥 기능, EGFR, 혈압, 당뇨 여부, 근육량, 나이, 체중 변화까지 모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오늘은 정답 한 줄 대신 당신이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원칙과 분배 비율을 드릴게요. 이 원칙을 잡아두면 검사 결과가 조금 달라도 흔들리지 않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단백질을 먹으면 몸은 그 단백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콩팥의 역과 필터링, 부담을 일정 부분 늘립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 짧은 시간에 콩팥 혈류와 역과가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어요. 즉, 같은 하루 총량이라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방식, 이 단백뇨를 더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 관리에서 가장 실용적인 첫 처방은 단백질을 줄이는 것보다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반대 방향의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단백뇨가 있다고 단백질을 무조건 확 줄이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활동량이 줄어 체중이 늘거나 혈압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결국 콩팥에 더 불리한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60대 이후에는 콩팥 보호와 근육 보호를 동시에 잡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무작정 줄이는 것이 늘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현실적인 기준을 잡아볼게요. 의료진이 개인별로 단백질 목표를 정할 때는 보통 체중 킬로그램 숫과 신장 기능 단계 등을 참고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처방처럼 숫자를 박아드리기보다 구조를 드릴게요. 핵심은 이 두 줄입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몰지 말고 3번에 분배한다. 아침은 폭발이 아니라 점화만 한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아침 단백질은 엔진을 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기력 보충이라며 고기, 햄, 달걀 여러 개, 단백질 음료를 한꺼번에 드세요. 그런데 콩팥이 지친 분에겐 그게 보충이 아니라 과제가 됩니다. 아침은 소량으로 시작하고 점심과 저녁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편이 단백뇨의 흔들림을 줄이는 데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미니훅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혹시 단백질을 잘 챙겼다는 안도감 때문에 오늘 아침에 물과 소금과 가공식품을 함께 얹어버린 적은 없나요? 단백뇨는 단백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혈압 변동의 조합 문제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분배 비율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요. 첫째, 단백질을 3덩어리로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아침 한 덩어리, 점심 한 덩어리, 저녁 한 덩어리, 그리고 아침 덩어리는 가장 작게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에 거품이 심하거나 혈압이 아침에 확 오르는 분이라면 아침 단백질을 너무 크게 잡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둘째, 단백질의 형태를 바꿉니다. 가공 단백질, 햄, 소시지, 어묵은 가능하면 빼고 덜 가공된 단백질, 달걀 1개, 두부 반모, 흰살 생선 소량로 대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든 단백질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같이 들어오는 나트륨인 첨가물이 단백뇨와 부종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셋째, 단백질은 섬유질 뒤에 둡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더라도 오이 몇 조각이나 데친 채소 한 줌을 먼저 두세요. 그 한두 입이 혈당과 혈관 반응을 완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콩팥 필터 압력도 덜 출렁일 수 있어요. 여기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도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전문가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질수록 단백질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들은 노년층에서 단백질 제한이 근감소증을 악화시켜 전체 예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저는 이 논쟁을 누가 맞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정리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의사가 단백질 제한을 명확히 지시한 경우, 혈액 검사에서 인칼륨 등
조절이 필요한 경우엔 의료진 계획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정량 플러스 분배 플러스 덜 가공이 단백뇨 관리와 근육 유지의 균형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목표는 단백질을 적게 먹는 것인가요? 아니면 콩팥이 흔들리지 않게 먹는 것인가요? 이제 섹션 6에서 단백뇨를 줄이는데 많은 분들이 과소평가하는 핵심, 바로 가공의 형태와 숨은 인 나트륨의 조합을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쯤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주변의 가족, 친구에게도 함께 전해주세요. 단백뇨는 조용히 진행되는 만큼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검사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당신은 아침을 바꾸는 핵심 원칙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시작하고, 섬유질로 완충하고, 단백질은 소량으로 나누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작게.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는 원래 싱겁게 먹는데요. 그런데도 단백뇨가 잘 안 줄어요. 그럴 때 저는 식탁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대개 소금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있어요. 바로 가공의 형태입니다.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가공식품은 단순히 나트륨만 많은 게 아니라 몸에서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의 인산염색과 여러 첨가물, 농축된 조미 성분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은 이 물질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죠. 즉, 음식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콩팥은 염분 처리, 플러스 인 처리, 플러스 대사, 부산물 처리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짠맛이라도 집에서 만든 담백한 국과 즉석국 가공 반찬의 무게는 콩팥 입장에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당신이 놀랄 수 있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싱겁게 먹는다는 말이 꼭 나트륨이 적다는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식품의 짠맛은 때로 단맛, 감칠맛, 향신료로 가려지거든요. 특히 아침에 간편하게 먹는 식품, 시리얼, 빵, 치즈, 햄, 즉석죽, 컵국, 어묵, 맛살 이런 것들은 입맛으로는 그렇게 짜지 않은데 싶어도 총 나트륨과 첨가물은 충분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뇨가 있는 분들은 그 충분히 높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짠맛이 덜 느껴지면 정말 덜 짠 걸까요? 콩팥은 혀의 느낌이 아니라 혈액 속 농도 변화를 기준으로 일합니다. 혀는 속을 수 있어도 콩팥은 속지 않아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논쟁 지점을 하나 꺼내겠습니다. 나트륨을 얼마나 제한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비교적 합의가 있지만 가공식품의 인산염과 첨가물을 어느 정도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는 사람마다 중요도가 달라집니다. 신장 기능이 비교적 괜찮은 단계에서는 인을 아주 엄격히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단백뇨가 지속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단계에선 가공인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관점도 있어요. 저는 이 논쟁에서 한쪽만 밀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결론은 하나예요. 정밀한 인 제한을 하기 전에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내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단계에서 손해가 거의 없는 선택이에요. 자, 여기서 당신의 아침을 바꾸는 아주 쉬운 가공 체크 3초 규칙을 드릴게요. 첫 번째, 봉지를 뜯는 음식이 아침의 주인공인가요? 봉지, 컵, 포장. 이게 주인공이면 가공이 중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계란을 삶고 두부를 썰고 채소를 씻는 음식이 중심이면 가공이 줄어든 식탁이에요. 두 번째, 이미 간이 완성된 음식이 맞나요? 즉석죽, 즉석국, 양념이 이미 된 반찬. 이런 것들은 내가 소금을 넣지 않아도 이미 염분과 조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금을 안 쳤는데도 결과적으로 나트륨을 충분히 먹는 상황이 생겨요. 세 번째, 단백질을
고기가 아니라 가공육으로 채우고 있나요? 같은 단백질이라도 가공육은 나트륨과 인산염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 단백뇨, 혈압 부종의 조합을 흔들 수 있습니다. 아침엔 특히 이 조합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여기서 중간 훅 하나 더 드릴게요. 당신이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는 날은 대개 칼로리를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공을 줄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붓는 느낌이 줄고 오후에 갈증이 덜하고 소변 거품이 덜 오래 남는 것, 이런 변화가 가장 먼저 오기도 해요. 는 당신의 콩팥이 오늘은 덜 흔들렸다고 말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아침에서 가공을 줄이는 현실적인 교체를 3가지 예로만 보여드릴게요. 아주 작게요. 시리얼 화살표 플레인 요거트, 소량 플러스 견과 5알 플러스 과일은 주스가 아니라 한 줌 햄 슬래시 소시지, 샌드위치 화살표 달걀 1개 또는 두부 플러스 채소, 플러스 통곡물 2분의 1장 컵국 슬래시 즉석국 화살표 집에서 끓인 맑은 국 간은 약하게, 플러스 건더기 위주 플러스 국물은 맛만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가공식품이 편해요. 그 마음 너무 현실적이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하는 방법은 완벽한 교체가 아니라 요일 교체예요. 일주일 내내 바꾸려다 실패하는 것보다 월수 금만 바꾸는 것이 훨씬 오래 갑니다. 콩팥은 하루 만에 변하지 않지만 리듬이 만들어지면 그 리듬을 붙잡고 천천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섹션 7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무조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침 탄수화물은 줄이는 것보다 종류와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흰빵, 죽, 밥이 단백뇨와 혈관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당신이 무리 없이 바꿀 수 있는 출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단백뇨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럼 밥을 줄여야겠네. 혹은 빵은 끊어야겠네. 그런데 여기서 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탄수화물을 무작정 줄이다가 오히려 다른 곳에서 더 큰 흔들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확 줄이고 배가 고프니 달달한 간식을 더 찾게 되거나 기운이 떨어져 활동량이 줄어 혈압과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는 시기죠. 그래서 오늘은 탄수화물에 대한 현실적인 처방을 드릴게요. 줄이기보다 종류와 타이밍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정제된 탄수화물, 흰빵, 흰죽, 흰쌀밥 위주는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크게 반응하고 그 과정에서 혈관의 긴장과 체액 이동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단백뇨는 이런 혈관 압력의 흔들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혈당이 출렁이는 식사는 단백뇨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경계선인 분들은 아침 혈당 스파이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이 위해 좋다고 믿고 아침마다 흰죽을 드세요. 위장에는 부드럽지만 혈당에는 부드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흰쌀죽은 거의 액체 형태의 탄수화물처럼 빠르게 흡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뇨가 있는 분들에게 아침죽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재료를 바꾸고 순서를 바꾸고 단백질을 아주 소량 곁들이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이 갈리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어떤 영양 전문가들은 신장 보호를 위해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을 늘리는 방식, 저탄수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들은 노년층에서 지나친 저탄수는 체중 감소, 근육 감소, 기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요. 저는 이 논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탄수화물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다시 혈당과 압력을 흔드는 형태를 피하자. 특히 아침엔 더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침 탄수화물 3 원칙을 드릴게요. 원칙 1.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다. 당신이 아침에 빵이나 밥을 먹을 때 그게 첫 입이 되면 혈당이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 채소, 해조류, 화살표 단백질, 닭, 달걀, 두부, 생선 소량, 화살표 탄수화물, 밥 슬래시 빵 슬래시 죽,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 2. 부드러운 탄수화물일수록 양을 더 줄인다. 죽, 흰빵, 떡, 시리얼처럼 부드러운 형태는 빨리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선택할 땐 양을 줄이고 대신 섬유질과 단백질로 안정감을 채워야 합니다. 반대로 통곡물, 잡곡, 귀리처럼 섬유질이 있는 형태는 혈당 상승이 조금 더 완만할 수 있어요. 개인차는 있습니다. 원칙 3. 탄수화물은 단독으로 먹지 않는다. 빵만 먹는 아침, 밥만 먹는 아침, 얀 죽만 먹는 아침, 이런 단독 식사는 혈당과 포만감이 빠르게 흔들릴 수 있어요. 최소한 단백질 한 덩어리, 달걀 1개 슬래시 두부 소량과 섬유질 한 덩어리, 채소 슬래시 해조류를 함께 두세요. 여기서 미니훅 하나. 당신이 밥을 줄였는데도 거품이 그대로 라면, 밥을 줄인 대신 무엇이 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빵, 과자, 달달한 커피, 짠 반찬이 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콩팥은 대체의 결과를 봅니다. 이제 탄수화물별로 현실적인 대안을 아주 짧게 드릴게요. 흰쌀밥을 좋아한다면 밥 양을 반으로 줄이고 먼저 미역국 건더기나 데친 채소를 먹은 뒤 밥은 마지막에 3분의 1에서 2분의 1 공기, 김치가 있다면 양을 줄이고 가능한 한 덜 짜게, 빵을 좋아한다면 흰빵 한 장이 아니라 통곡물 2분의 1장, 잼 대신 달걀 1개나 두부를 곁들이고 오이, 토마토 같은 채소를 먼저, 커피는 꼭 음식 뒤에, 얀 죽을 좋아한다면 흰쌀죽 대신 귀리죽이나 잡곡죽처럼 섬유질이 있는 형태로 묽게, 그리고 단백질은 아주 소량 달걀 반개, 흰살 생선 한두 점만 곁들여 혈당 폭을 줄이기.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아침에 편한 음식을 드시나요? 아니면 편한 습관을 드시나요? 편한 음식은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편한 습관은 무심코 반복되죠. 그리고 단백뇨는 바로 그 반복을 통해 자랍니다. 이제 섹션 8에서는 건강식의 또 다른 함정을 다루겠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오히려 신장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특히 칼륨과 인, 그리고 과일, 견과 유제품의 조합입니다. 무엇을 피하라는 공포가 아니라 당신에게 맞게 조절하는 법을 아주 안전하게 알려드릴게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일은 몸에 좋아요. 견과류는 혈관에 좋아요. 우유나 요거트는 뼈에 좋아요.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백뇨가 있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이 맞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겁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한 이유를 차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콩팥은 선악이 아니라 균형을 봅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콩팥은 나트륨만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칼륨, 인, 수분 균형, 산염기 균형까지 관리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조절 능력이 줄어들 수 있고 그 결과 어떤 영양소는 몸에 좋은 것이라도 과하게 들어오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칼륨과 인은 신장 상태에 따라 관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단백뇨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칼륨인을 제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혈액검사 수치와 신장 기능 단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무조건 제한이 아니라 의심되는 패턴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침에서 흔한 착한 함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과일을 한 접시 먹는 아침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있지만 종류에 따라 당과 칼륨이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과일만 단독으로 먹거나
과일을 많이 먹고 주스로까지 마시면 혈당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백뇨가 있는 분들에게 혈당 변동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반전 포인트 하나. 과일이 건강한 이유 중 하나는 씹는 과정과 섬유질인데 주스는 이 장점을 상당 부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과일은 주스가 아니라 한 줌, 그리고 가능하면 단독이 아니라 식사 속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견과류를 한 주먹 먹는 아침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미네랄이 있지만 양이 많아지면 칼로리가 높고 일부는 인칼륨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오히려 아침 활동성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원칙은 이거예요. 견과는 약이 아니라 양념입니다. 5에서 7알 정도로 소량, 그리고 요거트나 식사에 곁들이는 형태로. 셋째, 유제품을 건강식으로 매일 크게 먹는 아침 플레인, 요거트나 우유는 분명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진 분들 중에는 인퍼스포루스, 관리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고 유제품이 그 부담에 일부 기여할 수 있어요. 또 개인에 따라 유제품이 붓기 느낌을 키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과학적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체감이 중요한 신호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유제품은 무조건 좋다 /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소량으로 시작하고 검사 수치와 몸의 반응으로 조절한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 지점도 짚고 갈게요. 칼륨 제한에 대해서는 채소와 과일을 줄이면 오히려 심혈관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등 우려가 있고 반대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단계에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으면 제한이 필수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두 말 다 맞아요. 그래서 핵심은 단계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 모른다면 최소한 최근 혈액 검사에서 칼륨 K, 인 P, 크레아티닌, EGFR, 알부민 / 단백 수치를 확인하고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은 생활 습관의 방향을 잡아드리되 검사로 개인화를 해야 진짜 안전해져요.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안심 때문에 혹시 양과 조합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이제 아침에서 안전한 조절 공식을 드릴게요. 아주 단순하게요. 과일은 한 줌, 그리고 식사의 마지막에 견과는 5에서 7알, 간식이 아니라 곁들임으로 유제품은 소량부터 옛 몸의 붓기, 소변, 거품 속 편안함을 같이 체크!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만약 당신이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 높게 나온 적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들은 적이 있다면 아침에 바나나 1개, 토마토 주스 1컵, 견과 한 주먹 같은 조합은 좋은 의도였어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아침에 무엇을 얼마나 먹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맞춤 조언이 나와요. 자, 이제 섹션 9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은 내용을 현실로 바꾸려면 결국 아침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다음 섹션에서는 단백뇨를 줄이기 위해 당신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분 체크법, 소변 거품, 부종, 혈압, 체중의 작은 기록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기록이 왜 약만큼 중요한지 아주 따뜻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며칠은 괜찮은데 어떤 날은 거품이 많고 붓는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기억이 흐릿합니다.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물은 얼마나 마셨는지, 소금을 많이 먹었는지. 머릿속에서 섞여버리죠. 단백뇨 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의외로 특별한 건강식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록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3분 체크법을 드릴게요. 이걸 하면 식단이 맞는지, 무엇이 당신을 흔드는지 선명해집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단백뇨는 하루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수분 상태, 운동, 스트레스, 혈압, 혈당, 잠, 염분 섭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검사에서 괜찮았다가
오늘도 괜찮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거품이 많다다가 영원히 나쁘다를 뜻하지도 않아요. 변동을 이해하고 변동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3분 체크법은 3가지로 구성됩니다. 보기 만지기 숫자예요. 아주 감각적인 방식으로 시작해서 최소한의 숫자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보기, 거품의 시간을 봅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본 뒤 거품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봅니다. 단,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단백뇨는 정확한 진단이 아니라 검사로 확인해야 하니까요. 다만 당신이 확인할 포인트는 딱 2가지입니다. 거품이 큰 덩어리로 오래 남는가? 한 분이 지나도 거의 가라앉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 소변을 세게 보거나 병이의 수압이 강하면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품이 많다를 단백뇨로 단정하지 말고 반복되는 패턴을 보세요. 3일 연속 비슷하면 신호, 하루만 그러면 상황일 수 있어요. 2번째, 만지기, 손가락과 얼굴이 알려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 반지가 뻑뻑한지, 얼굴 특히 눈 주변이 붓는지, 발등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부종은 체액 균형과 연결돼 있고 이 단백뇨가 있을 때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반전 포인트 하나. 많은 분들이 부종을 물을 많이 마셔서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염분과 수면, 혈압, 약물 활동량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짠 반찬이나 국물, 가공식품이 많았던 다음 날 붓는 분들이 꽤 있어요. 3번째, 숫자. 혈압과 체중을 작게 적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뇨는 혈압과 아주 깊게 연결돼 있어요. 필터에 걸리는 압력, 즉 사구체 압력이 흔들리면 단백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안정되면 단백뇨도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주 간단해요. 아침 기상 후 화장실 다녀온 뒤 혈압 1회 같은 시간대에 체중 1호에, 가능하면 매일은 아니어도 주 3호에,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만 적으세요. 월, 거품, 만 슬래시 중 슬래시 적, 붓기 잇 슬래시 업, 혈압 숫자, 체중 숫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기록은 의사에게도 큰 힌트가 됩니다. 여기서 미니 후크 하나. 당신이 만약 탑5 식단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기록을 보면 대개 답이 나옵니다. 혈압이 여전히 아침마다 높게 뛰거나 체중이 이틀 만에 1에서 2kg씩 출렁이거나 특정 음식 국물, 가공육, 달달한 빵. 다음 날 거품이 늘어나는 패턴이 보일 수 있어요. 그 순간 뭘 더 먹어야 하지?가 아니라 뭘 반복해서 흔들고 있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시각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 거품은 너무 주관적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생활 관리에는 유용한 신호라고 봅니다. 저는 중간 입장입니다. 거품만으로 병을 판단하지 말되 반복되는 변화는 생활 습관 조절에 쓰는 신호로 활용하자.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입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콩팥을 걱정으로 관리해 왔나요? 아니면 관찰로 관리해 왔나요? 걱정은 피곤하게 만들고 관찰은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야니 이제 섹션 1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당신이 아침을 바꾸려 할 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오늘만 대충 먹자라는 유혹을 어떻게 넘어갈지, 그리고 작은 변화가 왜 크게 느껴질 수 있는지 감정의 흐름까지 함께 다룰 거예요. 단백뇨 관리가 단지 영양 지식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따뜻하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중요한 걸 하나 하신 겁니다. 콩팥 문제를 겁으로만 보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리듬으로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죠. 우리는 매일 아침 완벽할 수 없습니다. 늦잠을 자기도 하고 약속이 생기기도 하고 입맛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마음속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만 대충 먹자.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이 말이 하루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습관이 되면 콩팥은 아주 조용히 지칩니다. 소리가 크지 않아서 더 무섭죠.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신장은 회복력이 있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누적에 예민합니다. 하루의 자극이 곧바로 큰 병을 만들진 않아요. 하지만 혈압이 자주 뛰고 염분이 반복해서 높아지고 혈당이 자꾸 출렁이면 콩팥의 미세혈관과 필터는 조금씩 두꺼워지고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뇨가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이 누적과 연결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단백뇨 관리의 진짜 목표는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흔들림의 폭을 줄이는 생활입니다. 여기서 반전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바꾸면 더 스트레스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본 변화는 반대였어요. 아침이 안정되면 오히려 하루 전체가 덜 불안해집니다. 혈당이 덜 출렁이면 마음도 덜 급해지고 혈압이 덜 뛰면 몸이 덜 붓고 그 결과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즉, 아침은 당신을 제한하는 규칙이 아니라 당신을 풀어주는 안전띠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당신이 흔들릴 때 쓸 수 있는 초간단 대안 3가지를 드릴게요. 이건 완벽한 탑5를 못하더라도 콩팥을 크게 흔들지 않는 응급 아침입니다. 대안 1. 물 2모금에서 4모금 플러스 달걀 1개 또는 두부 소량. 플러스 오이 몇 조각 밥이 없어도 됩니다. 빵이 없어도 됩니다. 단백질을 소량으로 넣고 섬유질을 한두 입 앞에 두는 것만으로도 공복 자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또한 대안 2. 미역국 / 맑은 국이 있다면 건더기 위주 플러스 밥 3분의 1 공기 국물이 아니라 건더기 먼저. 밥은 마지막에 작게.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대안 3. 편의점 / 밖에서 먹어야 한다면 가공육이 들어간 샌드위치보다 삶은 달걀, 두부 샐러드에 가까운 구성을 고르세요. 그리고 커피는 꼭 음식 뒤에. 순서만 지켜도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쯤에서 전문가들 사이의 관점 차이도 하나만 짚어볼게요. 어떤 전문가는 식단은 엄격해야 효과가 난다고 말하고 어떤 전문가는 지속 가능한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단백뇨와 노년 건강에서는 두 번째가 더 현실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콩팥은 하루만 보는 기관이 아니라 수년을 함께 가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4번이라도 안정적인 아침을 반복하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콩팥을 지키기 위해 참는 삶을 살고 싶나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나요? 참는 건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흔들림을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짧은 정리로 당신의 마음을 다시 잡아드릴게요. 아침은 결심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패턴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창한 식단표가 아니라 기본 세트를 정해두는 거예요. 기본 세트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따뜻한 물, 몇 모금 화살표 섬유질, 한두 입 화살표, 단백질 소량 화살표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작게. 이제 섹션 11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기 아니라 당신의 생활에 맞는 실행 설계로 바꿔드릴 거예요. 특히 60대, 70대, 80대의 흔한 상황, 치아의 소화, 약 복용 시간, 혈압약, 당뇨약과의 관계, 그리고 아침 입맛이 없을 때의 대안까지 현실적인 장애물을 하나씩 넘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원리를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원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활이 바뀌진 않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아침이 더 복잡해집니다. 치아가 예전 같지 않거나 속이 예민해지고 약 복용 시간이 있고 혈압이 아침에 더 잘 오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의 현실에 맞춰 아침을 설계하는 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콩팥을 지키는 식단은 요리 실력이 아니라 생활 설계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약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지만
생활은 약이 닿지 않는 틈을 채웁니다. 단백뇨가 지속되는 분들 중에는 약을 잘 드시는데도 아침이 흔들려서 결과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틈이 바로 첫 자극, 첫 음식, 첫 음료 사이입니다. 이 구간을 안정시키는 것이 오늘의 목표예요. 자, 현실에서 가장 흔한 장애물 4가지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장애물 1. 아침에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을 때 많은 분들이 택하는 게 공복커피, 달달한 빵, 즉 또는 아무것도 안 먹기입니다. 그런데 단백뇨가 있는 분에겐 이 선택이 흔들림을 키울 수 있어요. 해결책은 밥을 먹어야 한다가 아니라 자극 없이 시작해야 한다입니다. 입맛 없을 때 안전한 시작 3가지. 미지근한 물 2모금에서 4모금 플러스 미역국 건더기, 몇 숟갈 국물은 만만, 플레인 요거트 소량, 플러스 견과 5알 가능하면 천천히, 두부 몇 조각 플러스 김, 한 장 플러스 오이, 몇 조각 이 정도만 해도 공복 자극이 줄고 커피를 음식 뒤로 미룰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장애물 2. 치아가 불편해서 씹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 빵과 죽이 늘죠. 문제는 죽과 부드러운 빵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결책은 부드럽지만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치아가 불편할 때의 대안, 흰쌀죽 대신 귀리죽 슬래시 잡곡죽을 더 묽게, 양은 작게 단백질은 달걀 반개, 두부, 흰살 생선을 아주 소량 곁들여 혈당 폭 완충 채소는 씹기 힘들다면 잘게 다지거나 데쳐서 부드럽게, 즉 부드러움을 유지하되 흡수 속도를 늦추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장애물 3. 약을 언제 먹어야 할지 헷갈려요. 여기서 저는 안전을 위해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약 복용은 반드시 처방 지시를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생활 설계에서 중요한 건 어떤 약이든 공복에 속을 자극할 수 있고 또 어떤 약은 식사와 함께가 더 편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하나입니다. 아침을 얼마나 먹는지를 고정하고 그에 맞춰 약 시간을 의료진과 조정하는 것. 아침이 매일 들쭉날쭉하면 약의 느낌도 혈압, 혈당 반응도 들쭉날쭉해집니다. 반대로 아침이 일정해지면 약도 훨씬 예측 가능해져요. 장애물 4. 가족과 같이 먹다 보니 짠 반찬을 피하기 어려워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혼자만 다르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의 접시 전략을 추천합니다. 나만의 접시 전략? 국은 같이 먹되 나는 건더기 위주, 김치는 같이 먹되 나는 양을 줄이거나 물에 한번 헹궈서 단백질은 가공육 대신 달걀 슬래시 두부로 내 몫을 확보 이렇게 하면 가족 식탁을 깨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아침을 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니훅 하나. 단백뇨가 줄어드는 분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줄이는 장치를 생활에 심어둔 것입니다. 장치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딱 하나만 권한다면 이것입니다. 아침 기본 세트를 고정하세요. 일주일 동안 같은 구조로 4번만 해도 됩니다. 예시 기본 세트 아주 현실형. 미지근한 물 2모금에서 4모금 섬유질, 오이 슬래시 토마토 슬래시, 해조류 한두 입 단백질, 달걀 1개 또는 두부 소량 탄수화물, 밥 3분의 1에서 2분의 1 공기 또는 통곡물 2분의 1잔 커피는 꼭 마지막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더 좋은 식단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계속할 수 있는 식단을 찾고 있나요? 콩팥은 최신 유행보다 지속을 사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12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천천히 갈 거예요. 오늘 당신이 얻은 핵심을 부드럽게 묶어서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데이 1/7 아침 챌린지로 연결해 드릴 겁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약속으로 당신의 콩팥을 안심시키는 마무리를 함께 해볼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당신은 이미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단백뇨를 불안한 숫자로만 보지 않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리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콩팥은 말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기보다 조용히 피곤해지고 조용히 붓고 조용히 수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콩팥을 지키는 길은 늘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 가까워요. 오늘 우리는 그 작은 반복을 만드는 법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을 아주 부드럽게 다시 묶어볼게요. 당신은 이제 좋은 음식 한 개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침은 따뜻하게 시작한다. 미지근한 물 2모금에서 4모금.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천천히. 이건 물을 더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콩팥과 혈관이 놀라지 않게 하루를 여는 신호입니다. 밤새 농축된 몸에 천천히 섞여 들어가는 물은 정수기 필터에 작은 휴식을 줍니다. 둘째, 먼저 섬유질로 완충한다. 오이 몇 조각, 데친 채소 한 줌, 미역국의 건더기처럼 한두 입이 혈당과 혈관 반응을 완만하게 만들어 콩팥 필터 압력의 급격한 흔들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먼저가 핵심이었죠. 셋째, 단백질은 줄이는 게 아니라 나눈다. 단백뇨가 있다고 단백질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특히 노년에는 근육을 지키며 콩팥을 덜 흔드는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아침은 점화만 점심과 저녁에 나눠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공 단백질, 햄, 소시지, 어묵이 아니라 덜 가공된 단백질, 달걀, 두부, 흰살 생선으로. 넷째,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부드러운 형태일수록 더 작게 죽, 흰빵, 떡처럼 부드러운 탄수화물은 몸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고 양을 줄이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탄수화물은 적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였어요. 다섯째, 소금보다 먼저 가공을 줄인다. 나는 싱겁게 먹는다는 말이 꼭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았죠. 봉지를 뜯는 음식, 이미 간이 완성된 음식, 가공육이 중심인 식탁. 이걸 조금만 줄여도 붓기 느낌이 줄고 거품이 덜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여섯째. 단백뇨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룬다. 거품, 만, 중, 적, 붓기, it, ups, 혈압, 숫자, 체중, 숫자. 이 4줄이 당신의 콩팥을 지키는 지도입니다. 걱정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만 관찰은 당신에게 방향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따뜻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어요. 진료실에서 단백뇨로 불안해하던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뭘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몸을 안심시키는 아침을 만들어 봅시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의 어깨를 내려놓게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금지가 아니라 설계가 시작되니까요. 자, 전 이제 당신에게 아주 작은 챌린지를 드릴게요. 부담이 없도록 정말 작게요. 바로 데이 1/7 아침 챌린지입니다. 데이 1. 물 2모금에서 4모금 플러스 섬유질 1~2입 플러스 단백질 소량. 여기서 탄수화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커피는 꼭 마지막. 오늘 딱 이것만 해보세요. 데이 2. 국을 먹는다면 국물 줄이고 건더기 먼저, 국물은 맛만, 건더기 위주. 김치는 양을 줄이거나 한번 헹궈서. 데이 3. 가공 단백질을 한 번만 빼보기 햄, 소시지 대신 달걀 1개나 두부로 교체해보기. 데이 4. 탄수화물 순서 지키기 빵이나 밥을 첫 입으로 두지 않고 채소 / 해조류, 화살표, 단백질, 화살표, 탄수화물. 데이 5. 과일은 주스가 아니라 한 줌 그리고 식사의 마지막에. 견과는 외서 7알만 곁들임으로. 데이 6. 기록 4줄 시작하기 거품, 붓기, 혈압, 체중. 단 3분, 데이 7. 가장 잘 맞았던 아침을 기본 세트버로 고정 일주일 동안 해본 것 중 가장 부담 없고 몸이 편했던 조합 하나를 앞으로의 기본으로 삼기.
이 챌린지는 7일 안에 완전히 좋아지자가 아닙니다. 콩팥은 느리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방향이 바뀌면 조용히 신호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조금 덜 오래 남거나 오후 붓기가 덜하거나 아침이 덜 피곤해지는 식으로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에게 말해줄 겁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구나.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오늘부터 콩팥을 불안으로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약속으로 지키겠습니까? 콩팥은 당신이 겁을 내는 만큼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조금씩 안정시키는 만큼 꽤 성실하게 따라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데이원을 남겨주세요. 데이원 /7 챌린지 시작이라고요? 그럼 당신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됩니다. 또 당신에게도 약속이 됩니다.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콩팥을 안심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물 2모금부터 4모금까지 아주 작게, 아주 부드럽게 데이 1/7 챌린지 시작